가뭄 대책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5월달에 취임을 했어요. 한한지 장관이.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정부가 소위 4대강 사업 망령을 부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 총선이 그 여당 참패로 끝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퇴보한다는 뭐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환경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모든 면이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선 끝나고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국정 방향은 맞다. 그러니 각 부처에서 공직기강을 잘 잡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도대체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그 얘기가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참 이게 멘탈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정책 기조가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단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또 환경 현안 중에 제일 큰 문제인 그 4대강 사업 문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적이니까 대표적으로 뒤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부터도 그랬지만 뭐 윤석열 정부가 이걸 뭐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잘하기를 기대한다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에다가 힘을 실어줬으니까 이제 야당이 정책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역할 아닐까 그러면 생각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계속 고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총선 민심이 그 심판의 민심이었으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라든지 야권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좀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오히려 그 야권에 기대하는 바가 더 그렇죠. 크다고 볼 수 그쪽의 있네요. 책임이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총선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든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젖혀두고 저희는 국민들은 이제 야권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야권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다 표를 줬으니까 어쨌든 정책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좀 제대로 좀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사회나 표를 준 사람들이 의원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아직 않으니까 그나마 뭐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시민사회나 또는 국민들의 역할들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권자들은 표도 주고 또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촛불혁명 해가지고 정부를 바꾸면 다 잘할 거다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의 그 방향을 정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믿으셨죠, 시민들은. 그리고 이제 저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책임이 큽니다만은 그렇게 끝까지 못했죠.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보면 이번에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고 나서는 확실하게 방향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야당을 오히려 감시하고 네. 그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독려하고 지원도 하고 채찍도 네. 또 그래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죠. 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그 후속 작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기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현실화됐을 경우에 어떠한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됩니까? 기본적으로 예. 저는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고 문제가 예. 아예 생태적인 인식이 전무해요. 예.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환경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주의자들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악처럼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 하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이유는 생태라는 것들이 없어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운동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생태가 이제 보존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간만 보존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인간에 대한 반대 행위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저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경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그렇죠. 말하면 경제 발전은 꼭 환경 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한 5, 60년대 그 마인드 아닙니까? 60년대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환경이 밥이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이 뒤처져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저는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어떤 제도든지 어떤 주장이 있으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이런 주장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정책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런 무분별한 인간 행위가 환경 전체를 망가뜨리고 인간도 존재할 수 없겠다라는 인식 때문에 환경 정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을 짚어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 그 개발 정책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보존하면서도 살릴 수 있고 파괴하면서도 살릴 수 있고요.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새 정부라든지 일부 보호 해체 결정을 내렸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뿐만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였잖아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거를 경제성 평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기준으로 봐서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고 생태적인 가치는 그 이전에 당위적으로 저는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것까지 경제성까지를 다 평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챙겨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벽노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쭤봤던 거는 당장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정책 기조, 4대강 관련한 지금 댐도 만들고 지금 준설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기조가 앞으로 이제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진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올려주신 그 새 정부 공사하는 사진을 보고 도대체 저기 어느 구석에 어떤 생태가 남아 있을까? 그 생태라는 걸 한 번이라 한순간이라도 고려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파괴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문 열면서 데이터 축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실제로는 볼을 하나도 못 열고 그냥 끝나버린 게 많이 아쉽잖아요. 볼을 하나도 해체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지금 보자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돌려놔야지. 그 다음 정부에 우리가 그 환경인식을 가진 정부를 만난다고 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든 그게 그 4대강 제자연화 수준의 정책으로 되돌리는 노력들을 국회도 시민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절망적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 당장 지금 뭐 5월부터 지금 요 옆에 있는 새 정보를 재가동한다는 뭐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공사를 거의 마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새 정보 재가동 공사를 좀 할 텐데 새 정보가 재가동된다면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되나요? 그거는 뭐 현장에 계시는 기자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물이라는 게 갇히면 썩는 것이고 썩은 물을 도대체 어디다가 써요? 그거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염수이지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피해는 너무나 많은 생태적인, 수질적인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이상한 결정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가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위한 몽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이점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면 그 사업하는 그 토건 세력들에게는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천 준설로 토건 세력들이 살았던 시대를 정리하고 지금 여기 온 것인데 다시 한 30년 전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90년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영역에서의 아주 엄청난 후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부수 부위로 이제 그 불도저처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 새 정보 재가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모르시면 물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환경 전문가 분명히 아니시거든요. 뭐 한하진 장관도 환경 전문가가 아니어서 환경주의자가 아니어서 더 임명하셨다고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모르시면 환경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물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결국은 이제 정략, 정치 논리로 그렇죠.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문가들, 좀 과학적인 자연의 입장에서, 그렇죠. 과학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바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야권에 바랄 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해주실 말씀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도지사로 계실 때 그 산골짜기의 잡상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를 복원시키셨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셨어요. 저는 그런 뭐랄까요? 추진력,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추진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 세정보 문제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정책은 어느 것 하나 뒤로 가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뭐 국립공원 관리를 포함해서 폐기물 뭐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주당 정책으로 정비를 하시고 그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야당에 준 그 표를 받으신 책임으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좀 붙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4대강 정책을 제자연으로 잡은 것은 이전 정부들에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정책이 정말로 예. 인류를 위한 것이고 예. 우리의 그 자연 생태계 전체를 구하는 길이고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예. 그게 수십 년 동안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세계의 많은 집단 지성이 만들어 오는 정책 방향을 수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재자연을 한 것이지. 단순히 진영 논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한 것이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예. 그 문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예. 환경 정책의 그 오랜 예. 그 방향들을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거에 맞는 정책으로 좀 잘 정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야당이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네. 거대 야당으로 이제 탄생했지만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오마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유권자들인데요.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 4대강 사업, 세종부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이 모든 시민들은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환경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잊지 않고 챙겨봐야 되는 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의 실천뿐만 아니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세종보는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물통합 관리를 요구해왔던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의 요구들을 뒤로 일거에 30년쯤 후퇴시키는 지금 이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힘을 작더라도 보태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함께 하셔야만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늘 지역에서 애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 TV는 앞으로도 4대강 문제에 대한 그 보도, 현장에 밀착해서 그런 그 심층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